네, 안녕하세요.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너무 커서 제가 이제 주말 내내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좀, 그러니까 좀 깔끔하고 좀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대충 그거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지구 최강의 군사 안보 동맹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거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자유통일을 대비하는 것 같다.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고요. 이제 곧 이어서 내일은 이 캠프 데이비드 이러한 그 체제가 들어서게 될 때, 캠프 데이비드 체제가 들어서게 될 때, 일본은 사실은 여기 끌려 들어왔고 중국은 겁질려 있고 이 체제에 의해서 한국의 그 종중 좌빨들은 사실은 사형 선고 받은 거다. 이건 섬멸되는 거다. 멸종되는 거다. 그 말씀을 이제 내일은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프 데이비드는 이제 이게 뒤집을 수 없는 분수령을 넘은 건데요. 일단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한반도 자유통일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무려 2번씩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이죠. 그게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이죠. 그게 이제 공동성명이라는 문건인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을 깡패 도발자로 완전히 낙인을 찍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살벌한 공동성명이에요.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왜 뒤집을 수가 없냐. 이게 이제 워낙 포괄적 연대 체제예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 기술, 그리고 이제 개발, 거기 디벨롭먼트 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개발은 뭐냐면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가, 그걸 태도국이라 그러죠.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그 다음에 멜라네시아, 네, 그 지역들이죠. 태도국, 그걸 이제,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답을 할 때 그런 용어를 정확히 쓰던데 글로벌 사우스. 이게 주로 이제 아세안, 인도 이런 데를 표현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한 개발에 이 삼국이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안보, 기술, 개발 이게 4대 영역이고요. 여기가 플러스 알파로 뭐 여성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자체가 포괄적인 데다가 앞으로 6 측면에 있어서의 접촉이 상설화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방장관, 외교장관, 안보실장,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 재경부죠. 기획재정부, 재경부 그래야겠죠. 재무, 그리고 우리로 치면 산업, 예, 산업자원부. 이런 이 6 측면에서 장관, 대통령과 장관급 레벨이 만나고 그 다음에 계속 실무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 한 군데 정권이 바뀐다 그래도 이게 빠꼬로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뒤집을 수 없는 그러한 체제다. 그리고 이제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도 이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국 6회공 우주 군사 훈련을 정례화한다라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질과 양에 있어서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군사훈련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대의 지구 최강의 군사안보 동맹이다 사실상 그런 얘기가 들고요. 또 이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그 성명에 보면 핵무기 확산 반대, NPT 반대라는 게 명확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뭐 이런 얘기 이제 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거 다 꿈꾸지 마세요. 예. 그런 차원의 지금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도 충격을 먹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요령 있게 정리하는 데에 뭐 꼬박 이틀 가지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간신히 실마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요령 있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매일매일 보다 살벌하게 보다 정확하게 중국을 패고 북한 자유화를 위해서 그 담론을 까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제 거론을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공동성명, 즉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거론을 했고요. 또 한 번은 원칙청명,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절대로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1945년 3.8선 획정 이후 처음입니다. 78년 만에. 미국 대통령, 더욱이 일본 수상까지 그렇게 거론을 한 거예요. 이 공동성명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We express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and support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담대한 구상, 이게 이제 audacious initiative라고 이제 영어로는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 8.15 때에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담대한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핵을 내려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하고 그 조치는 결국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가리키는 조치예요. 투자 유치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핵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너희 사정없이 몰아붙일 거야.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은 억제에 관한 담대한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첫 번째 문턱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체제를 가지고는. 즉 그러한 원칙이 있는, 강단이 있는 북한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 그러한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청명, 즉 다시 말해서 Principles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문건에서는 또 한 번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We support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라는 구절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좀 이상한 일이다라고 느꼈던 게 있어요. 그게 8월 12일 날인데요. VOA,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방송이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기 이제 조 앵커죠. 조은정인가? 그 양반, 똘똘한 양반이죠.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 뿐 아닌가라고 그 앵커가 물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꼭지의 제목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남한 주도의 자유통일만 있는가? 뭐 이 정도 달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꼭지가 그렇게 소중한 화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제가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퇴역 외교관이고 다른 한 분은 좀 장사꾼이죠.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옛날 트럼프 정부의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그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NSC 비서실장 하던 플라이츠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패널들이 이게 근수가 안 돼. 근수가 안 되는 패널을 데려다 놓고 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물은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VOA에서 앵커가 주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어요. 그 꼭지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화두와 패널 사이가 이게 격이 안 맞는다라는 그 문제 말고 꼭지에 한국어 제목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앵커나, 그러니까 사회자나, 거기에 패널이나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황당해서 영어로 거기에 꼭지에 썼어요. VOA에 한국말 하는 사람 중에 간첩 있냐? 왜 패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제목으로 뽑을 수 있냐? 그렇게 제가 썼는데 좀 아마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꼭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그 대목을 아주 짧습니다. 이 조 앵커가 묻는 건데 이건 굉장히 소중한 화두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Mr. Flights, the previous U.S. administrations have all failed in denuclearizing North Korea and improving human rights situations in North Korea. Do you agree with some views in Washington by Korea watchers that maybe unification led by democratic South Korea is the only fundamental solution to solving the North Korea issue? 예, 조 앵커가 이 짧은 이 그 토론에서 물었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예, 아주 소중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VOA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점잖은 버전의 미 국무부 환구시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환구시보라는 데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전하잖아요. VOA는 미 국무부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봐야죠. 예, 미 국무부 환구시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결국에 가서는 민주화에 되어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섬기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주도에서 북한을 자유통일하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너 동의하냐? 라고 앵커가 물었단 말이에요. 그 토론의 핵심에.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걸 물을 수 있지? 미 국무부가?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외교판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미 국무부가 중국과 북한한테 암시를 하는 거거든요. 북한한테는 뭘 암시하는 거냐면 야, 너 이거 힘들게 버티지 말고 나라 매각해라. 우리가 버진 아일랜드 보내줄게. 거기 뭐 그 100대 패밀리가 됐던 500대 패밀리가 됐던 그리고 너희 그 짱 박아놨던 돈 웬만큼 쓰게 해줄게. 그럼 너희 자식 때는 신분 세탁해서 자유세계에서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와야지 신관이 편하지. 우리가 나서서 너희한테 대해서 그 범인 그거 저기 뭐 추방 이런 거 안 하고 너희를 그냥 반인도 범죄에서 소추 면제시켜 버리면 누가 우리한테 까불겠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메시지예요. 저게 환구시 보니까 국무부의 환구시 보니까 중국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되냐. 야 이제 불장난 좀 그만해라. 그리고 그 북한 자유화 시키는데 너희랑 우리랑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미군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걸 너희랑 좀 얘기를 하자. 뭐 너희 입장에선 휴전선 북쪽으로 미군 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 어차피 UNC 가야 되니까 미군이 일단 들어갔다가 빠질게. 어디까지 빠질까? 38선으로 할까? 아니 평양까지 할까? 그거 하자고. 그리고 야, 그 북한 애들 말이야. 그건 핵으로 무장한 극동 와그너 그룹 아니냐? 야, 진평아. 근데 그거 너희가 키웠다고 하는데 걔들이 너희 말 듣냐? 지금 또 러시아랑 짝짝꿍하고 난리가 아니잖아. 너희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런 애들 키워놓으니까 지금 저 대한민국 봐봐. 우리도 겁날 정도로 하루하루 살벌해지고 있는데. 야, 이참에 말이야. 북한 그냥 자유화시키자고.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여러 번 들었어요, 저걸. 야, 저걸 왜 8월 12일 날 하지? 캠프 데이비드가 오고 있는데? 제가 그랬는데 요번에 캠프 데이비드의 공동성명에서도 그렇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문건 Principles of Camp David 그다음 공동성명이라고 말해주는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그 정신 Spirit of Camp David 그 두 문건에서 각각 한반도 자유통일이 거론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1945년에 그 38선이 그어진 이후로 7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 기시다가 또 거기 찬조 출연을 해놨잖아. 기시다도 결국 서명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문건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국을 도발자 깡패로 규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 캠프 데이비드 그러니까 그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공동성명에 있는 한 7, 8개 구절을 제가 짧게 번역문을 불러드릴게요. 제가 옆에 이제 아래에 원문을 쓴 이유는 번역이 그렇게 많이 의역이 아니다. 이런 살벌한 표현들이 실제로 들어있다. 그런 뜻에서 영어를 쓴 거고요. 예. 서태평양 영내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며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의는 없는데 그 아래 문장에 바로 중국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중국의를 뜻합니다.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불법적 해양 권리 주장을 위한 위험하며 침략적 행태. 여기서는 중국이 정확히 지칭이 되는데요. 차이나라고 지칭을 안 하고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해양 지역의 기존 질서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에 반대. 그러한 구절이 있고요. 이거 보다가 웃겨서 이거 이제 그 국내 번역은 매립지라고 했는데 그냥 매립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reclaimed features라고 돼 있는데 feature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해저면 바닥을 뜻할 때가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해저면 바닥을 억지로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땅을 다시 군사화시키는 행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저면 바닥을 억지로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군사화하고 해안경비대와 해상자경단을 동원해서 도발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 다음에 불법, 미신고, 미규제 어로에 반대한다. 쌍끌이, 싹쓸이 어로 반대한다는 거죠. 불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항행과 비행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2016년 국제중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랑 직결되어 있는 얘기를 해요. 메콩강 유역의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며 지금 메콩강 상류에다가 댐을 11개인가 12개 지어가지고 강을 다 말려버렸잖아요. 중국이. 그 다음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보는 세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니까 an indispensable element of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완전히 도발자 깡패로 규정한 거예요. 저 공동성명에서. 아주 센 문서입니다. 그런 뜻에서.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을 저 정도로 부르고 한반도 자유통일을 했으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일 3국 합동 군사훈련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joint military exercise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문장을 보고 제가 야, 이거 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열리는 annual, 그 다음에 정식 명칭이 부여된 named, 그 다음에 다영역 합동 군사훈련 multi-domain trilateral exercises.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다영역이라 그러면 이제 군사지정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이제 백모 세뇌 탈출을 그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다영역이라 그러면 육해공 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병 상륙훈련도 아니고 무슨 함정들이 동원이 된 뭐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있었던 이지스 훈련도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에 떠 있는 우주 위성까지. 그거를 한국군 55만쯤 되죠. 일본군 25만이죠. 미군 다 동원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영역 훈련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규모도 세계 최고고 그 훈련의 질도 뭐 육군 하나, 공군 하나, 해군 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주까지 포함한 다영역으로 다 엮여서 돌아간다. 공격도 들어가고 상륙도 들어가고 MD도 들어가고 미사일 방어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 훈련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예, 인테 프리덤 프론트 IPFF. 예, 이 IPFF 지금 이제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초청 참여국이라는 얘긴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을지 프리덤 가이드에도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에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을지 프리덤 가이드가 한미 훈련인데 영국 프랑스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초청 참여국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IPFF 초청 참여국 이거 살벌할 겁니다. 일단 유엔사 전력 제공국 미국 제외하면은 미국은 이제 한미일에 들어와 있으니까 15개인데 현재 이걸 윤 정부에서 지금 5개쯤 더 늘려보자고 미국이랑 얘기하거든요. 20개. 제가 짐작하기로는 들어오게 되면 독일 들어와야 되고요. 폴란드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핀란드, 뭐 우크라이나 뭐 그런 그 유럽 국가들이 좀 들어와야죠. 예, 예. 그래서 5개 국가가 들어올 텐데 주로 나토 국가들일 거예요. 이
플러스 인도, 베트남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 초청 참여국에. 인도 오라 그러면 좋다고 오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면 그냥 22개국쯤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UNC가 나서서 섭외를 하라고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섭외 창구를. 그러니까 UN. 근데 들어오는 그게 뭐 저기 UNC 전력 참여국의 형태든 뭐든 간에 그 나라의 분포가 콜롬비아 하나쯤 빼고는 전부 나토거나 아세안이거나 인도예요. 그래서 나세안 인도죠. 그래 앞에 유가 붙어서 유나세안 인도.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이 유나세안 인도에다가 한미일 3국을 합치면 총 25개국의 인구가 약 30억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국 합동훈련이요. 이게 거의 공포스러울 거예요. 가공할 파워블럭이고요. 군사적으로는 중국을 압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교수형을 처할 수 있는 파워예요. 이 정도 네트워크면. 이 러시아는요. 자원이 있고 식량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 제재예요. 중국은 경제 교수형입니다. 러시아는 이코노믹 생션이고요. 경제 제재. 중국은 이코노믹 행잉이에요. 목 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게 살벌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미일 3국 군사 안보 체제의 이제 그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아주 고급진, 세상에서 가장 고급진 한미일 통합 MD죠.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거기에 보면 공동 그 성명에 보면 8월에 이미 이지스 탄도미사일 탐지 및 실시간 정보 공유 훈련을 바다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 성명에 보면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3국 간에 그러니까 real time sharing of missile warning data. 제가 아마 유튜버 중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지금도 거의 많이 안 쓰는데 이 MD 정보의 실시간 공유라는 용어를 거의 제가 한 지금 50번쯤 썼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정보통신 쪽에서 한 20년 밥을 먹고 살아서 그때 어떤 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한미일 MD 체제 연동이라는 게 별거냐. 그 예일대 교수예요. 예일대 쪽에 있는 여자분인데 그거는 미사일의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그걸로써 이미 한 구분응선 넘는 거다. 실시간 공유가 되면 그 다음엔 이거 누가 요격할 거냐에 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job distribution, 작업 분배만 남는 거거든. 일단 실시간 공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기를 쓰고 지소미아 반대하고 그래서 조국이가 죽창 반일가를 기를 쓰고 부른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둘이 배경이 분명히 중국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라는 게 3번 언급되는데요.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움직임에 관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관한 작전 능력 획득. Operationalize our sharing of missile warning data on the DPRK in real time.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한미일 3국의 기술적 역량 이런 표현도 있고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 길지 않은 그 공동 성명에. 이 정도 되면 이건 세계 최강의 사실상 군사 안보 동맹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번째에 우주 안보가 또 나와요. 일단 지금 시작하는 오늘 시작이죠. 을지 프리덤 쉴드. 예, 이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3국 합동 군사 훈련 IPFF 가칭, 백모의 가칭입니다. 그것의 몸풀기인데 을지 프리덤 쉴드에 이미 우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미 우주군이 참여합니다.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언론 보도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에 영국과 프랑스가 또 참여해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무슨 군대를 보내는지 몰라도 분명히 저 미사일에 대한 우주 그 감지랑 관계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군사 위성들이 대부분이 관찰 위성들이 저궤도로 많이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저걸 들여다보고 있는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군사력 성격의 위성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유럽 사이드에선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올 사람들 다 오고 있는 거예요. 올 때들 지금. 그리고 이 기자회견문 안에 그러니까 이 공동성명 안에 우주가 4번 언급됩니다. 기자회견문이 아니라 공동성명 안에 우주 4번 언급돼요. 삼국 사이의 우주 안보에 관한 대화. 스페이스 시큐리티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우주 안보를 논할 정도의 군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의 위협. 그다음에 삼국 각각의 우주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전략에 있다라고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몸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군사위성 띄우고 싸위성, 그러니까 지표 감시 위성 띄우고 이러니까 군사통신위성 띄우고, 예. 그 다음에 우주의 책임 있는 사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주가 4번이나 언급돼요. 길지 않은 데서. 이쯤 되면 무지막지한 군사안보 동맹입니다. 사실상에. 예, 그렇습니다.